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군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투스타에서 보통 스리스타로 가면 거기 보통 어느 나라인지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아무리 잘 돌아도 첩보 조직을 잘 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리스타로 못 올라가요. 그냥 투스타에서 그냥 딱 거기서 이제 저기 퇴임해 보통. 그 스리스타가 되면 기본적으로 스리스타는 첩보 조직의 귀신 완전히 달인이 돼야 별 3개를 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옛날 저기 대배 장군이었던 그 메가더가 그거를 비밀문서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1대1로 옛날에 독일 그 히틀러고 그 중간에서 이중 스파이 하던 애를 갖다가 딱 하고 이게 독대를 해요. 그 대신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다른 스파이 애가 이제 말을 언변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 스파이가. 그러면 걔네들이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보면 저기 범죄자들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카메라 있고 이게 거울 뒤에 해가지고 헛구자, 예, 그런 데 있고, 거울 뒤에는 이제 메가던 장군이 있고, 이제 이게 이어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예, 이제 이어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아바타처럼 이게 말을 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해, 메가더 장군이. 그 이중 스파이는 뒤에 메가더 장군이 그 말하는지 모르지. 이제 앞에서는 언변력이 뛰어난 스파이가 보통 언변력이 뛰어나고 그런 때는, 그리고 국가 간에 하면 무슨 이런 저기 외교 활동 하잖아. 외교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그걸 해요.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스파이 한 애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걔네들 저거 해요. 그리고 걔네들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걔네를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제 저기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해요. 근데 그 메가더가 그걸 뒤에서 해요. 거울 뒤에서 메가더가, 이게 기밀문서에는 안 남아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와요. 메가더가 딱 보니까, 아, 쟤는 제 성향을 딱 파는 거야. 쟤는 돈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서 전쟁 고아들이 있는 데를 갖다가 데리고 다녀요. 처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를 해요. 얘를 잡아들였는데, 히틀러의 완전히 정보통에 완전히 그 영순이 정보통이야, 걔가. 그게 그때 배신한 히틀러의 완전히 충복이었고, 히틀러가 죽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나 부, 권력, 그걸 다 제시를 했는데 얘가 안 넘어와. 얘만 한번 잘 구슬리면 전쟁의 판도를 엎을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첩보원들이나 장군들이 얘를 어떻게 잡아와 드렸는데 구슬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메가더가 이제 얘를 갖다 계속 관찰을 한 거야. 이제 자료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계속 해요. 이제 그런, 우리 옛날 무슨 범죄다 하면 거기 하는 데다가, 그럼 거기다가 이게 거울 뒤에 같은데 다 이게 메가더가 보고 있어. 걔는 메가더인지 모르지, 당연히.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보청기 같은 걸 이렇게 도청기 같은 걸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면, 그 메가더 말 대신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 앞에서 1대1로. 그러면 이제 메가더가 하면서 쟤는 딱 하면서 쟤는 죽었다 깨나도 고문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될 애라고. 그럼 쟤를 설득을 해야 한다니까 메가더가 쟤는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를 갖다가 실험을 해요. 메가더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얘네들을 이중 스파이, 히틀러의 이중 스파이를 어떻게 설득을 작업을 하냐면, 기가 막혀요. 그때 얘를 갖다가 도서관에다 넣어요. 근데 전시상이니까 도서관이 거의 비어있죠. 도서관에다 그냥 가둬놔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럼 도서관에 가다 놓으면 얘가 당연히 심심하니까 책을 볼 거 아니야. 딴 사람 없어. 그리고 도서관 한 기층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이제 첩보원들이 이제 몰래 이제 이게 다 구멍 뚫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라는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다 감시를 해요. 이제 알지, 얘도. 얘 나 감시하는구나. 그러면 얘가 심심하니까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책에서 어떤 몇 페이지 쪽수에 오랫동안 얘가 보고 있는 것을 일일이 얘 보고를 하라고요,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니까 기가 막힌 얘가 첩보원 애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굉장히. 옛날 제대 때도 꽤 뛰어났어. 얘가 첩보원 역할을 많이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옛날에 내가 그걸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그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도 그게 능력을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저거냐면, 얘는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 안 돼, 뭘로도 안 돼, 뭐 고문을 해도 안 돼. 여기 좀 약간 그럼 아이고 뭐가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첩보원들이 여기 갈까? 여기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비둘기가 있네. 우리 비둘기하고 가야지. 그 당시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기가 막혀요. 이 양반이 괜히 원수를 단 게 아니야. 원수가 되려면 정말로 귀신이 돼야 돼요. 정말 귀신이 돼야 돼. 원수의 그 타이틀을 달 정도면, 원수라는 그 원수가 별이 5개잖아요. 연합군의 통수권을 원래 각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은 별이 4개예요. 별이 4개인데, 거기서 이제 연합군의 통수권을 누구한테 달아주냐면, 한 명한테 달아줘요. 그게 원수예요. 이제 퍼스트 이게 5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거의 기본적으로, 완전 귀신의 이상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해야 가능해. 아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메가더 장군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저거냐면, 메가더 장군이 그러면 얘를 갖다 도서관에다 가둬두라고. 도서관에다 가둬두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감시하는 건 나 알지. 기본적으로 얘도 독일의 최고 첩보원인데 날 돕기지. 근데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지. 그러면 여기 도서관에 보면 책들이 겁나게 많잖아요. 뭐 혼자야. 딴 사람도 없어. 제 도서관에다 가둬놨어요. 전시 상황에서 누가 도서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러. 영국에 있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런던에 있는. 그럼 거기다가 다 사람 못 들어오고 거기다 가둬놔요. 도서관에다. 그럼 얘가 책을 봐, 안 봐? 책을 보잖아. 보통 스파이는 최고의 스파이는 뭐 5개국어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럼 영어는 당연히 이게 알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책들이 거기 다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떤 책을 한번 보는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라고요. 메가더 장관한테. 이제 스파이들이 이제 감시를 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책을 주로 보냐면 철학책을 많이 보는 거야. 다들 처음에는 이제 병법에 관련 군에 관련 책을 많이 볼 줄 알아서 그 관련 역사를. 근데 얘가 의외로 소크라테스 뭐 이런 양반들 있잖아. 그리고 동양의 뭐 공자 이러면 철학책 있잖아요. 이 철학책을 보고 있는 거야. 대부분 철학책을 보고. 그리고 이 양반이 많이 본 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런던에 있는 책을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번역을 해놓고 거기다 모든 책이란 책을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로 그때 그 철학책 중에서도 어떤 책을 많이 보냐면, 묵자, 공자의 유교 동양 철학 책을 많이 봐요. 예. 특히 묵가 사상, 묵자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서적을 많이 그 다음으로 보고, 제일 많이 본 게 이게 보니까 철학책 중에서 동양책을 유난히 많이 보고, 동양책 중에서 옛날 묵가 사상 책들이 있거든요. 묵가 사상 책을 많이 보는 거야, 얘가. 야, 묵가 사상은 기본적으로 눈치 채셨네, 다들. 히틀러의 전생이 묵자였어요. 자, 느낌 오시죠? 얘가 동양 철학 서적 중에서 묵가 서적을 많이 보고, 묵가 서적에서도 어떤 페이지에 이게 하루 종일 얘네 하면 많이 보는 그 묵가 책 중에서도 어떤 면을 보는가 했더니, 이제 그 애민하고 관련된 그 백성들이 이제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있잖아요. 막 전쟁으로 해서 전쟁 고아들의 그 아픈 얘기들, 이제 그런 묵가 사상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쟁 고아들을 갖다 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써있는 책 부분을 유난히 많이 얘가 보는 거야. 히틀러가 왜 얘를 갖다가 굉장히 뼛속같이 믿었는지 이해가 되죠. 이 양반도 묵가 사상에 침투되고, 히틀러가 전생이 묵가였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그 사상이 그 전쟁 고아와 옛날에 그
서민에 대한 그 애민정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야, 이 스파이더. 그래가지고 딱 하고, 메가다가, 옳다, 그거다. 해가지고, 메가다가 딱 하면서, 자, 다음 해가지고, 다음 첩보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 얘네들을 갖다, 걔를 갖다가, 병복을 해서, 그 당시에, 런던이나 이런 데 보면 히틀러가 폭격을 해가지고 초토화됐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전쟁 고아들이 겁나게 많아. 굶어 죽고 애들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애기들이 시체들이 널린 데가 있어요. 그렇지, 모아놓은 데가. 자, 그쪽으로 보내라. 그쪽으로 그걸 보여줘라. 우리 영국에 지금 히틀러, 우리는 전쟁을 하기 싫은데 히틀러가 지금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공격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를 메가더가 이제 첩보원한테 명령을 내려요. 메가더를 본 적 없어요. 그 첩보는 당연히. 뒤에서 다 봐요. 멀리서 지켜봐. 메가더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메가더도 이제 걔를 하면서 보청기 같은 거를 하면서 딱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서, 저의 영국에 있는 지금 전쟁 고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거를 가슴 깊게 새겨줄 필요가 있다고. 자,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라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이 막 이렇게 굶어가지고 빼짝 마른 걸 처음에 먼저 보여줘요. 이제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다면서 설명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심리적으로 이용한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심리 전술의 달인이고, 심리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급의 논문까지 쓸 정도의 능통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 얘는 겁나게 장난이 아니야. 실력 자체가. 히틀러의 직보통 영순이 그 첩보원이면 그게 장난이 아니야. 얘가. 그러면 얘네도 알아. 얘네들이 날 갖다 이게 지금 내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 얘.